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이어 후드입니다. 오늘은 또 PD님께서 또 천진난만한 얼굴로 기상천외한 주제를 꺼내주셨어요. 이렇게 너 한번 쳐봐. 그래 한번 서로 싸울까 해가지고 합의하에 너 나중에 네가 지더라도 호피나도 째째하게 책임지는 거 없기 이렇게 하고 싸웠다. 근데 한쪽이 막 핀떡이 돼버렸다. 이런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를 왜 궁금해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변호사님이 어쨌든 네. 뭐 아무래도 침 좀 뱉으셨으니까 아, 네. 학교 다닐 때 껌 좀 씹으셨다고 하는데 네. 싸움에 그런가요? 일가견 있으시잖아요. 제가 맞을 것 같은데. 구독, 어쨌든 피해자가 승낙을 해서 실제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싸움이 일어났다고 해도 이게 사회상규에 반한다. 도덕적으로 반하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피해자의 승낙이 실제로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나요? 네, 그러니까 인정될 수 없고 처벌받는 거죠 결국은. 그 안수기도 판례인데 잡귀를 쫓아달라고 네. 부탁을 해가지고 이 안수기들 막 엄청 세게 막 이렇게 치나 봐요. 난 한 번도 안 봤는데 그런 경우는 뭐 피해자의 생각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역시 뭐 살인 미수, 상해치사였나 폭행치사였나 그렇게 인정됐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구분하기 되게 어렵기는 한데 사실 친구들끼리 딱밤에 때린다고 아니면은 여기 팔목 같은 데 때린다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형법상 폭행에는 최소한 들어갈 만한 내용들인 것인데 사실 뭐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떤 룰을 정해놓고서 내기를 하거나 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그게 아니면 뭐 그 정도는 과하지 않으니까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무죄 판결이 나오겠죠. 기소도 안 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반면에 아까 그 피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피떡이 되느냐에 따라서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상해라고 저희가 흔히 표현하는 이제 완치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면 과연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애당초 승낙을 했겠느냐라고 해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고 이제 애매한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전치 이주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과연 그 승낙이 유효한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좀 따져볼 만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싸우다가 뭐 예를 들면 뭐 코피 나면 지는 거다라든지 뭐 울면 진다 이렇게 해서 울거나 코피 나면 딱 그만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만 안 하고 이제 계속 때렸다 그러면 좀 승낙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지 않을까. 피디님 그럴 일이 자주 있으세요? 좋아요. 폭행이 있고 상해가 있어요. 폭행 같은 경우는 뭐지? 친고죄가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이 사람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 고소 안 할래요라고 하면 폭행죄는 처벌이 안 돼요. 중간에 고소 취하하면 문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건이. 근데 상해 진단서 2주라도 뛰어왔다 상해죄가 되면 이거는 이 사람이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머니가 보고 우리 아들 이러면서 불쌍하다고 고발을 했다. 그러면 상해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처벌은 되겠죠. 다만 피해자가 제발 선처해달라. 이건 합의하에 한 거니까 가볍게 처벌해달라고 하면 이제 훨씬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는 있겠죠. 피해자와 합의가 된 거니까.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병원에 가서 저희 사장님한테 맞았다고 하고 진단서 끊어달라고 하면 2주짜리 무조건 나오고 2주가 나오거든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런 거 해가지고 진단명에서 사실 그래서 청구해서 고소를 하면은 상해죄로 바로 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진단서를 가지고 저희가 상해랑 폭행을 구분하긴 하는데 실제 사건들을 하다 보면 그것을 많이 다투게 됩니다. 이게 진짜 상해가 있냐 없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일단은 근데 피해자가 승낙을 했다고 해도 어디까지 맞고 어디까지 다치는 거를 뭐 승낙을 했느냐 이 부분 구체적으로 적어둘 수가 없잖아요. 뭐 잘못 때려서 원래는 뺨을 때리기로 했는데 이게 빗나와가지고 코를 때려가지고 코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코피가 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부분은 또 승낙하는 게 아니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차라리 룰을 정하고 UFC로 하자. 이런 옥타곤 안에서 UFC 룰대로 하자. 딱 이렇게 해서 하면 뭐 좀 탭을 치거나 뭐 KO가 되거나 TKO가 되면 끝난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룰대로 한 거니까 그렇게 되면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제 생각에도 종합격 투기 같은 걸 보게 되면은 뭐 살점이 떨어져 나간다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 어디가 골절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뭐 특별히 처벌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아직 뭐 해외라서 그렇긴 하지만 못 들어보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규칙이 있거나 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될 수 있겠죠. 한번 이용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복수 경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건가요? 방금 그 정도 영상 정도 때린 거면 네, 실제로 이렇게 상당히 때렸을 세게 때리는 걸로 보였는데 제가 보기로는 그 정도면 폭행은 되겠죠. 제 생각에 피해자가 나는 맞았다라고 고소하면 처벌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폭행이라는 게
뭐 이렇게 물리적인 접촉이 없어도 인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아,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라이터를 앞에 들이대.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던져서 이렇게 지나간다는. 예, 막 문을 부술듯이 막 때리거나 이런 것도 폭행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협박같이 이렇게 인상을 써서 의식 이런 그런 것도 할수 있는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폭행이라는 게 법적으로 어떻게 뭐 물리지 뭐죠? 유형력의 행사인데 어쨌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좀 침해될 만한 유형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신체 접촉이 없어도 뭐 진짜 이렇게까지 했다면 이분이 느끼기에 따라서는 이게 폭행이 인정될 수도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뭐 다친 데는 없을 수도 있는데요. 영상이 존재해서야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 문제 삼으면 네. 문제 삼을 경우에 네. 당연히 피해자가 문제 삼는 문제 삼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혀 당연히 문제되는 건 아니고 그럼 이제 고발을 우리가 할 수는 있죠. 우리 시청자가 저 사람이 폭행을 했으니까는 처벌해 주세요라고 고발을 하면 그 피해자랑 가해자를 이렇게 불러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요. 네. 피해자 의사를 묻죠. 처벌을 원하느냐. 그래서 원치 않는다고 하면 폭행 사건은 종결이 되는 거고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실제로 폭행이 있었는지를 증거를 찾아서 입증해서 기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촬영장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주변에 목격자들 많은 스태프들이 있었을 거라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도 많이 영향을 미칠 거라. 그럴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왜 이렇게 사이좋게 좀 지내지 왜 이렇게 때리는지 모르겠네요. 변호사님도 사람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시고 폭력은 좀 자제해 주세요. 저는 제 직업상 어떻게든 가서 빌미를 만들어 제가 막겠습니다. 소송을 뭐 다른 절차를 통해서 괴롭히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고소하고 막 때려도 되는 허용범위라는 건 사실상 이기가 힘들어가지고요. 네, 절대 때리시면 안 됩니다. 그걸 때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저도 최 변호사랑 같은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방식으로 괴롭히는 게 훨씬 더 많이 괴롭혀요. 때려봐 약 올려가지고 맞은 맞아요. 다음에 막 고소하고 직장 손해배상 막 청구하고 월급 가압류하고 막 그러시면 그렇군요. 품이 많이 들겠지. 저만 B 변호사답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네. 뭐 이태곤 씨 같은 경우도 연예인 누구예요? 이태곤 잘 몰라요. 되게 덩치 좋은 예. 탤런트인데요. 예. 그분 같은 경우도 실제로 비연예인이랑 다투셨잖아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본인이 맞으면서도 운동도 많이 하시고 덩치도 굉장히 좋으신데 반격을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추후에 문제될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본인이 그냥 다 맞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 그런 거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덩치 좋고 아니면 막 무술 유단자면 가중처벌되느냐 그런 것도 물어보던데 혹시? 제 생각엔 현실적으로 죄명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이제 피해자가 굉장히 왜소하고 연약한 분인데 반면에 가해자가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항상 강해 보인다라고 한다면 양형에는 조금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본인은 이렇게 걸어다니는 흉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뭔가 했다고 하면 좀 더 조심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 저도 이제 검도도 했는데 검도 유단자들도 이렇게 오히려 그러니까 유단자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조심해야 된다. 오히려 그렇게 더 역공을 당할 수도 있고 더 가중처벌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종종 하긴 하거든요. 네.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때리고 다니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요. 외우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